우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인류는 지난 수천 년간 우주의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겹의 수정 구슬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들이 그물처럼 이어져 있는 우주 거대 구조까지 우주의 지도는 계속 바뀌어왔죠. 그리고 우주 지도 자체가 인류의 우주관의 변화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최근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천문학자들은 또 하나의 놀라운 우주 지도를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부터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자락, 어둠 속에 숨어있는 퀘이사까지 가장 최신의 관측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놀라운 지도죠. 이름부터 솔직하고 담백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도입니다. 영상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도 직접 이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천문학자들이 새롭게 공개한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새로운 지도와 그 역사 속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750년 영국의 천문학자 토마스 라이트는 밤하늘의 토성을 바라보던 중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수가 실은 저 토성을 닮은 것이 아닐까? 우리 은하가 사실 가운데 둥근 별무리를 중심에 두고 있고 그 주변에 토성처럼 별들로 채워진 납작하고 둥근 고리를 두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죠. 당시 라이트의 추측엔 아무런 관측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떠오른 직감일 뿐이었죠. 비록 라이트가 상상한 토성 모양의 우리 은하엔 아름답게 휘감긴 나선팔은 없지만 우연히 떠오른 직감이라고만 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실제 우리 은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게다가 라이트는 주변에 둥근 고리를 두르지 않고 단순히 둥근 공처럼 생긴 둥근 은하도 있을 거라 상상했죠. 라이트는 이러한 자신의 상상을 우주에 관한 기존의 이론과 새로운 가설이란 책을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역사상 처음으로 납작한 나선 은하와 둥근 타원 은하를 모두 묘사하고 있죠. 심지어 그는 타원 은하들로 가득한 우주의 모습까지 상상했습니다. 밤하늘에서 보이는 안드로메다가 사실 우리 은하 바깥 또 다른 별개 은하였다는 사실은 이 라이트의 놀라운 통찰이 있고 나서 무려 150년이 더 지난 뒤에서야 밝혀졌습니다. 이후 결국 천문학자들은 라이트가 옳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138억 년 전에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히 팽창하고 있는 이 광활한 우주의 시공간 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들이 사방에 존재합니다. 인류는 또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우주의 망망대에 버려진 길 잃은 초짜 탐험가의 신세가 되어버렸죠.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망망대해의 빈 구석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며 지도를 새로 그리는 작업이었죠. 1982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프란체스코 베르톨라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주 지도에 새로운 전통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지구를 중심으로 사방에 펼쳐진 관측 가능한 우주를 둥근 공 모양으로 표현했죠. 지구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주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지구 주변엔 충분히 성숙하고 완성된 다양한 모습의 은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 끝자락에 다다르면 이제 막 반죽을 시작하고 있는 어린 원신하들이 노란 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르톨라의 우주 지도를 얼핏 보면 오래전 사라졌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 우주론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죠. 단지 관찰자를 중심으로 사방에 관측 가능한 범위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찰자가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둥근 범위가 그려질 뿐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전체 위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하건 그곳에서의 관측 가능한 우주는 항상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둥글게 정의되죠. 베르톨라의 이러한 우주 지도 표현 방식은 이후 지금까지도 다양한 우주 지도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의 아틀라스를 그리는 역사에서 대전환점은 바로 2000년에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의 CEO 알프레드 슬로안은 기초과학 연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934년 생전의 슬로안은 다양한 과학 분야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붙인 슬로안 재단을 설립했죠. 인류 지식의 번영과 보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려 20억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0년 이번엔 천문학자들이 슬로안 재단의 간택을 받았죠. 우주 전역의 은하들의 분포 지도를 완성하는 프로젝트 슬로안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위해서 미국의 뉴멕시코 아파치 포인트 천문대에 있는 2.5m 크기의 망원경을 사용했습니다. 훨씬 더 거대한 망원경들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작은 망원경을 사용한 이유는 오히려 망원경의 지름이 너무 크면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시야각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망원경이 커지면 더 멀고 더 어두운 빛까지 담을 수 있지만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시야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반대로 망원경이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까지만 볼 수 있지만 한 번에 더 넓은 범위를 찍을 수 있죠. 슬로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늘 전역을 최대한 많이 훑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 멀고 어두운 곳까지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좁은 시야각으로 하늘 전체를 하나하나 훑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흔히 슬로원으로 완성한 우주의 지도를 보면 마치 은하들이 양쪽에 부채꼴 모양으로 날개를 펼친 듯한 나비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은하들이 이처럼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날개를 펼친 나비처럼 분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아니죠. 이 지도는 현재까지 슬로원으로 훑어본 영역에 한해서만 실제 관측된 은하들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 은하 원반 너머의 우주는 관측이 가장 까다롭죠. 은하수를 채우고 있는 두꺼운 먼지 구름으로 인해서 그 너머의 머나먼 우주가 모두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먼지 구름으로 가려진 은하수의 위아래 하늘을 제외한 나머지 하늘만 지도로 채워나가고 있죠. 그래서 슬로원으로 완성한 우주의 지도 대부분은 마치 나비와 같은 모양을 갖게 됩니다. 프린스턴의 천문학자 리처드 고트와 마리오 추릭은 2003년 당시에 갓 공개되었던 슬로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주의 새로운 지도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관측된 우주 범위 안에서 은하들이 그물처럼 얽혀있는 우주 거대 구조의 모습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죠. 그런데 둘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구조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 10억 광년 거리에서 수많은 은하들이 길고 두꺼운 띠 모양으로 쭉 이어져 있었죠. 그 전체 규모는 무려 13.8억 광년,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 지름의 무려 60분의 1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까지 우주에서 관측된 은하로 이루어진 가장 거대한 구조였죠.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우주의 만리장성, 슬로원 장성이라고 부릅니다. 벽돌이 아닌 은하로 세워진 이 거대한 우주 장성을 발견하면서 고트와 추릭은 탐험가의 오랜 전통을 깨트렸죠. 오랫동안 역사 속의 많은 탐험가들은 무언가를 발견한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그곳을 지도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슬로원 장성은 그 존재를 먼저 발견하고 나서 나중에 지도로 옮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지도를 그리고 나서야 그 다음에서야 존재가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슬로원 장성이 갖고 있던 우주 최장 구조라는 기록은 2013년 더 거대한 구조가 발견되면서 갱신되었습니다. 더 머나먼 우주 끝자락의 퀘이사까지 볼 수 있게 된 천문학자들은 이번엔 사자자리 방향의 하늘에서 73개의 퀘이사가 한 줄로 길게 이어진 새로운 구조 휴즈 LQG를 발견했죠. 그 전체 규모만 무려 40억 광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의 5%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사이에 추가된 더 머나먼 우주까지 생생하게 담아낸 놀라운 지도가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슬로원의 데이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서베이 관측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했죠. 이 새로운 지도는 200만 개가 넘는 은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도라고 이름 지어진 이 새로운 우주 지도는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은하들을 총망라하고 있죠. 부채꼴의 가장 아래 꼭지점엔 우리 은하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꼴의 외곽으로 나가면서 점점 더 머나먼 우주의 은하들, 퀘이사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 끝자락에 다다르죠. 우리 은하에 가까운 부채꼴의 아랫부분에는 아주 많은 파란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가까운 우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선 은하들이죠.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빛이 더 긴 파장으로 늘어지는 적색 편의를 덜 겪고 있죠. 실제로도 파장이 그리 길지 않은 영역에서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점점 더 거리가 먼 우주로 가면 우주 팽창으로 인한 효과도 더 늘어납니다. 더 먼 우주로 갈수록 파장이 더 길게 늘어진 타원 은하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더 먼 거리 우주를 봤을 때 나선 은하가 적게 보이고 타원 은하가 더 많이 보이는 것은 보통 타원 은하가 더 밝아서 먼 거리에서도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머나먼 초기 우주에서도 나선 은하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타원 은하에 비해서 더 작고 어둡기 때문에 이런 먼 거리에선 관측되지 않고 있는 아주 많은 나선 은하들이 아직 숨어 있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주 끝자락을 향해서 더 멀리 위로 올라가면 이젠 정말 밝고 강력한 에너지를 뿜고 있는 퀘이사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퀘이사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퀘이사는 적색 편의 정도가 약합니다. 하지만 더 먼 정말 우주 끝자락에 있는 퀘이사들은 가장 극단적인 적색 편의를 겪고 있죠. 이를 반영해서 천문학자들은 비교적 가까운 퀘이사는 푸른색으로 더 먼 거리의 퀘이사는 붉은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는 또 한 가지 재밌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로 볼 수 있다면 지구의 밤하늘에선 어떤 풍경이 보이게 될까요? 지평선 위로 가장 먼 거리에 놓인 퀘이사, 비교적 가까운 퀘이사, 먼 우주의 타원 은하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선 은하들을 따로따로 골라서 본다면 밤하늘에선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를 간단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우주의 퀘이사, 타원 은하들만 봤을 땐 은하들의 분포가 상당히 불규칙하게 보입니다.
별달은 거대 구조의 낌새 없이 은하들이 아무렇게나 산재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점차 가까운 우주 은하를 보게 되면서 그물 모양의 거대 구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빅뱅 직후부터 물질이 서서히 모여들면서 거대한 그물 모양의 우주 거대 구조의 골격이 조금씩 반죽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 슬로안은 지금까지도 20년 넘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엔 17번째 관측 데이터 발표까지 있었죠. 한편으로 슬로안 서베이는 기초 과학에 대한 기업가와 자본가의 관심이 과학 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거대한 눈으로 더 멀고 더 어두운 우주까지 한꺼번에 빠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베이 관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칠레에는 8.4m 지름의 베라루빈 망원경이 새롭게 건설되었죠. 은하 속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규명했던 천문학자 베라 루빈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 더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서 앞선 슬로안과 마찬가지로 하늘 전역을 새롭게 쭉 훑어보는 올스카이 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측 서베이는 LSST라고 부르죠. 훨씬 더 거대한 눈으로 미처 보지 못한 우주 끝자락의 암흑까지 지도의 빈 구석을 채워나가며 우주의 팽창과 진화 과정을 더 선명하게 담게 됩니다. 베라루빈 망원경의 첫 관측은 곧 다가오는 2024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지구의 역사에서 지도 그리기는 탐험의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경험과 기록을 한 장의 종이에 옮기는 과정, 바로 지도 그리기는 미지의 종결을 뜻했죠. 하지만 이제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머나먼 암흑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우주 지도의 빈 공간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을 뿐이죠. 이제 지도 그리기는 탐험의 종결이 아닌 탐험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우주먼지 헌터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